안녕하십니까. 흑수저 월세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부동산 경매 스터디 운영자 권희입니다. 네, 오늘 스터디 하실 물건은요. 2021 타경 하나하나사 907 대구 북구 사수동에 위치한 근린상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옥션원 상세창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요. 물건종별 근린상가입니다. 건물 면적은요 28.45평인데 이 정도 면적이면 뭘 해도 괜찮은 적당한 크기의 상가인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최초 9월 29일 날 1차 입찰일이고 2억 7,200만원에 시작을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한 번 더 유찰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리미리 물건 분석도 해보시고 현장 조사도 해보신다면 분석하시는데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하는 이유는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실수요만 3100세대에 해당하는 근린상권이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많지 않은 항아리 상권입니다. 마지막으로 2층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광고 효과 또한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세한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정땡땡씨가 점유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2021년 7월 30일 날 하셨는데 말소 기준 걸린 대구은행의 근저당이 2015년 11월 20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등기부 현황 보시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날 유땡땡씨가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매매 당일날 대구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그리고 6년 뒤에 21년 12월 8일 날에 근저당권자인 대구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사진 분석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외관이 바로 해당 물건지의 건물 외관입니다. 2층 이쪽인데요. 지금 광고 시트지나 그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모태 공실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입구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철제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테리어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서 역시나 모태 공실이었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항도 보시면요 대로변에 위치한 우리 호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근처에 있죠. 여기 맞은편에 201호가 21년도 9월경에 낙찰이 되었었거든요. 요게 평형은 지금 나와 있는 평형보다 한 10평 내지 15평 그 정도 더 넓은 평형인데, 만약에 현장 조사를 하신다면 201호가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는지 안 맞춰져 있는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전에 미리 제가 동선이랑 그리고 세대수를 표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해당 물건지는 우리 빨간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변에는 보시면 대구 구모 LH 천년나무 5단지 아파트 약 900세대,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브라운스톤 강북 아파트 959세대, 금호스타 힐스테이트가 591세대, 그리고 금호스타 힐스가 904세대, 그리고 조금만 더 옆에 보실까요? 네, 이쪽 아파트가 602세대, 총 해서 약 5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수요는 약 3100세대, 그러니까 이쪽 동선, 그리고 이쪽 동선, 여기 동선, 여기 동선, 그리고 이쪽으로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시는 실수요자분들 동선만 따져보면 약 31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일부 있고요. 그나마 이쪽 우리 물건지에 위치한 이쪽 부분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쪽 부분이 그나마 근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매 임차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쪽 거래 내역이라든지 임차가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추측으로 매매가나 월세가를 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1층이 매매가 됐었는데 11.77평으로 평당 2,973만원입니다. 2번 건물에 15평 1층 거래 1층이 2,800만원으로 호가가 나와 있고요. 우리 물건은 2층인데 왜 1층을 분석하냐 하면은 사실 2층 매물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거래 내역도 워낙 오래된 거다 보니까 지금 추측성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으로 이쪽 2번 건물의 4층은 매매 호가가 2억 8천입니다. 평당 940만원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층 매매 호가가 평당 631만원, 그리고 3번 물건의 1층 월세가 평당 11만 5천원, 4층의 월세는 평당 2만 2천원입니다. 15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1층에 3.5% 수익률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요. 물론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지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월세를 바탕으로 수익률을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산 방법을 취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건의 내부에는 임차인이 없고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가를 도출하거나 주변에 월세 임차료를 도출을 해서 여기에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후자의 방법으로 제가 월세와 매매가를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1층 매매 호가 가격을 바탕으로 2층 가격을 추론을 했는데요. 약 1층에 이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1층의 43% 가격이 2층의 매매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200만원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데이터일 뿐이고 절대 수치는 아니겠죠. 다른 것이랑 비교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의 매매는 2016년 해당 건물의 해당 호수의 매매 가격입니다.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날짜는 오래됐죠. 평당 640만원에 매매가 됐었습니다. 약 7년 전이죠. 그리고 2019년에 인근 건물의 2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11만원 매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역시 인근 건물 2017년에는 평당 766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됐는데요. 평당 1011만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건물의 입지보다 훨씬 나은 곳에, 그러니까 횡단보도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가 상승이 있었겠죠. 월세를 보시면요, 1층 월세가의 약 35%로 2층 월세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에 110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위에 데이터 정리해보면요, 매매가는 평당 1011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호가가 되겠구나 라는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매각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20타경에 하나하나 둘 416번이
21년 9월에 매각이 됐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201호였습니다. 저희 호수의 맞은편이었는데 안쪽이라서 조금 평당 단가는 조금 낮게 되기는 했는데 우리 건물은 202호기 때문에 대로변에 위치한 광고 효과가 분명히 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역시 3천에 110만원, 평당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익률 분석해 봐야 되겠죠. 수익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요, 앞선 네이버 부동산 매매 호가와 그리고 디스코의 과거 거래 내역, 그리고 낙찰가의 세 가지를 통합해 봤을 때 가장 근접한 것은 낙찰가인 것 같아요. 최신 시세를 반영을 했을 거라 판단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로 봤을 때 우리 해당 물건의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적정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매매가를 수익하는 법, 즉 월세 110만원에 2층의 수익률인 6%로 환원을 했을 때는 약 2억 2천만원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낙찰가와 수익하는 법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매매가는 가격의 범위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취득록세 5% 보면은 1159만원, 대출 80% 받는다고 했을 때 1억 6천여만원, 명도비 안 들어갈 거고요. 인테리어비 안 들어갈 거고요. 미납관리비는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실이 오래 길어졌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기대 차익은 2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자, 종합해 봤을 때 수익률 분석을 해보면 매매가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 취득록세와 명도비를 더하고 거기에 월세 보증금은 빼고 그리고 관리비를 플러스 시키면 약 순투자금은 3,376만원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투자로 항아리 상권의 근사한 근린 상가를 취득할 수 있겠네요. 월 수익은 11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불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 다니시면서 필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필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3100세대의 근린 상권이라는 점, 그리고 상가가 얼마 없는 항아리 상권이라는 점, 그리고 2층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광고 효과가 아주 좋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주변 1층에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공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되는데요. 요거는 현장 조사 해보시면은 바로 파악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만 우리 뒤편에 있는 세대는 조금 낮은 소비력을 가진 그 아파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세대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어서 만약에 임차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직접적으로 콘텐츠까지 넣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엑시트 전략을 플랜 B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구 북구에 있는 근린상가 살펴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